원피스 1092화의 표지 연재에는 징베가 독단적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징베는 고래 상어들과 함께 해저에서 수영을 하고 있으며 무언가 골치 아픈 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이번 표지 연재가 추후 일어날 일에 대한 떡밥이라면 에그헤드 스토리에서 밀지모자 일당 중 누군가가 바다에 빠지게 되며 징베가 그것을 건져온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징베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고래 상어들과 해왕류를 불러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기에 어쩌면 에그헤드를 탈출할 때도 고래 상어나 해왕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보가 이끄는 혁명군이 성지 마리조아를 급습하며 천룡인에게 노예로 잡혀있던 쿠마를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혁명군으로 무사 귀환을 했으나 쿠마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곧바로 마리조아로 다시 돌격하였고 쿠마는 성지 마리조아를 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조아에는 비상이 걸리게 되었고 마리조아에 주둔 중이던 병사들이 쿠마를 막아서려 했으나 일반적인 병사들이 전 칠무회 출신의 강자 쿠마를 막아서기란 무리였고 쿠마는 기어코 레드라인을 기어올라 성지 마리조아에 도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천룡인들은 다급해하며 결국 올라왔어. 무정노의 쿠마가 돌아왔다. 병사놈들 녀석을 멈춰라이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병사들은 쿠마에게 쇠사슬을 감으며 쿠마를 막아서려 했으나 쿠마는 괴물같은 힘을 선보이며 이를 뚫어냈고 병사들은 막을 수가 없어 어디론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쿠마가 성지 마리조아를 습격하여 누군가를 해하려 하기보다는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 쿠마는 사실상 의식이 없으며 정신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기에 쿠마가 어디론가 향하려 하는 이유는 자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 트리거가 발동된 상태라고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쿠마는 도톰도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우르스스 쇼크를 사용하여 자신을 막아서는 병사들 전원을 모조리 제압합니다. 쿠마가 마리조아를 습격하여 난장판을 만들며 천룡인들을 위협하자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해군 원수 아카이누가 나타났고 아카이누는 쿠마를 보며 뭐라고 있는 거냐, 며칠 전 혁명군에 이어서 역사적인 파괴 사건이다 쿠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병사는 사카즈키 원수 라고 말하며 아카이누가 왔으니 사태가 수습될 거라고 생각하며 안심합니다. 하지만 천룡이는 그 병사의 얼굴을 밟으며 믿을 게 못되는 병사놈들이다이. 어이 아카이누, 어젯밤 저녁에 랍스타를 소망했는데 품절이었다이. 이런 일은 처음이다. 마리조아의 식량은 어떻게 된 거냐이 라고 물으며 아카이누에게 마리조아의 식량이 보급되지 않고 있는 사태를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때 천룡인들은 해군의 원수조차 하대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룡인들은 이봐 그게 문제가 아니다이. 우리는 지금 다쳤다이. 지금은 노예일 뿐인 폭군 쿠마를 얼른 처형해라이 라고 말하며 아카이누에게 쿠마를 처형하라고 말합니다. 아카이누는 쿠마를 보며 어이 쿠마, 이쪽에서 제어할 수 없다면 너같은 위험한 녀석을 돌아다니게 할 수는 없다 라고 말하며 칠무의 제도가 철폐되며 더 이상 쿠마는 자신들의 아군이 아니며 컨트롤할 수도 없는 상태이기에 쿠마같이 위험한 해적이 성지 마리조아에서 돌아다니게 놔둘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자아는 이미 사라졌을 텐데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네가 어딜 간다는 거냐 라고 소리친 이후 곧바로 쿠마의 얼굴에 명구를 사용하여 공격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가까스로 이를 피하긴 했으나 얼굴의 일부가 물타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쿠마의 얼굴에는 피가 흘렀고 아카이누는 이를 보며 아무래도 몸속에는 아직 피가 흐르는 모양이군 이라고 말하며 쿠마가 아직은 생물이라는 것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에게 상대가 될 리 없었던 쿠마는 곧바로 도주하기 시작하였고 아카이누는 거기 서라 쿠마 라고 소리친 이후 쿠마가 더는 도망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곧바로 쿠마의 발 하나를 절단시켜버립니다. 하지만 쿠마는 도톰도톰 열매의 능력으로 그야말로 순간이동을 하며 사라지며 아카이누로부터 조주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단 두 방만에 7부회급 강자를 쓰러뜨렸으며 영구적인 부상을 남기는 모습을 연출하며 해군 원수다운 막강한 전투력을 선보였습니다. 아카이누는 도망친 쿠마를 바라보며 일전에 만났던 쿠마의 딸 보니와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보니에게 네가 아무리 지져본들 쿠마의 자아는 돌아오지 않는다. 놈은 스스로 자원한 거다. 전투병기가 되기 위해서 말이다. 라고 말했고 보니는 현실 부정을 하며 거짓말, 그 사람이 그런 일에 지원했을 리가 없어. 나를 두고 떠날 리가 없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철룡인들은 쿠마를 놓친 아카이누를 보며 잠깐 쿠마는 어디 갔냐이, 설마 놓친 거냐이, 그러고도 해군 원수냐이 라고 소리치며 아카이누를 꾸짖습니다. 하지만 아카이누는 철룡인들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으며 도망친 쿠마를 떠올리며 너는 이제 인형일 뿐이다. 의지와 자아를 포함한 모든 걸 잃은 인형. 그런 녀석이 향하는 목적지는 도대체 어디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아카이누의 상황과도 유사하기에 어쩌면 아카이누가 쿠마를 보며 한 말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를 기점으로 해군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키자루가 파시피스타 마크3의 명령권을 회수하며 곧바로 시비스트들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시비스트들과 파시피스타 마크3의 혈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해군의 공세로 인하여 결국 시비스트들이 모두 전멸해버렸고 해군은 에그헤드 섬 내부로 진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해군들은 공장층을 점거하였으며 키자루는 구름 위에 인지한 연구층에 진입하는 데 성공하였고 키자루를 막기 위하여 루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루피와 키자루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우선은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지 않고 기어 포스를 사용하여 키자루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루피의 발차기를 막아서며 확실히 카이도우를 무찌른 사나이답군. 만만치 않은 놈이야 너는. 하지만 너같은 해적이 베가펑크를 감싸다니 이유가 뭐지? 라고 물었고 루피는 내가 더 묻고 싶은데 너희는 왜 사과 할아버지를 죽이려 하는 거냐? 라고 물으며 키자루에게 무수히 많은 연타를 날립니다. 하지만 키자루는 루피의 공격을 모조리 막아낸 이후 죽여? 당연하지만 난 딱히 그를 죽이고 싶진 않아. 베가펑크와는 꽤 오래 알고 지냈거든. 이라고 말하며 자신도 베가펑크를 죽이고 싶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하여 루피의 시야에서 사라지자 루피는 당황하며 어디까지 날아간 거야? 라고 말했고 키자루는 매우 멀리까지 이동한 이후 가속은 곧 힘이다 라고 말하며 매우 멀리서 날아와 그대로 루피에게 발차기를 적중하며 루피를 베가포스 쪽으로 날려버렸고 베가포스는 그대로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베가포스는 밀지모자 일당과 베가펑크가 에그헤드 섬을 탈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장치였기에 밀지모자 일당은 퇴로가 막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키자루의 발차기를 맞고 루피가 멀리 날아갔으며 베가포스마저 개박살이 났기에 밀지모자 일당은 위기에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릴리스는 젠장 우리의 꿈 베가포스가 라고 말했고 프랑키는 용서할 수 없어 써니오는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니, 프랑키, 릴리스의 앞에 키자루가 나타났고 키자루는 많이도 컸구나 보니. 요즘 아이들은 참 빠르게 자란다니까. 너도 그에게 원한이 있지. 마침 암살 명령을 받았거든. 네가 싫어하는 닥터 베가펑크 말이야 라고 말하며 키자루와 보니가 알고 지내던 사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리고 보니는 키자루를 공격하며 내 적은 바뀐지 오래야 라고 말하며 과거에는 베가펑크를 원망했으나 지금은 베가펑크를 지키는 입장으로 변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안타까워하며 이런 임무 목표 외에 내 지인들을 더 이상 해치지 않게 해줄래? 라고 말한 이후 보니를 그대로 발로 차서 돔 밖으로 날려버렸고 보니는 그대로 폭발해버립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레디컬 빔을 사용하여 키자루를 막아서려 하나 키자루는 이미 시야에서 사라졌고 키자루는 베가펑크를 잡기 위하여 연구실로 향하였습니다. 한편 베가펑크는 드디어 요크가 걸어놓은 코드를 해킹하는데 성공하며 탈출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앞에 키자루가 나타났고 키자루는 네 탈출 계획은 실패했어 베가펑크. 당신의 꿈의 거대 로봇이 폭발해버렸거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가 코앞에서 나타나자 베가펑크는 놀라는 모습을 보이며 비명을 지릅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나로서도 참 힘든 임무라고 가능한 빨리 끝내고 싶어 라고 말하며 베가펑크를 빨리 죽이고 임무를 완수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거대화를 사용한 루피가 나타났고 루피는 한 손으로 키자루를 붙잡아 버립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드디어 나왔나 이게 말로만 듣던 라고 말하며 매우 놀란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 덕에 돔 아래까지 내려갔었다. 베리어를 2번이나 통과했어. 죽는 줄 알았다고 라고 말하며 본격적으로 기어 피프스 루피와 키자루의 대결이 시작되려 합니다.
베가펑크는 과거 200년 전 성지 마리조아를 습격한 고대 로봇 하나를 보관 중이었으며 이 로봇은 공백의 100년에 탄생한 로봇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해방의 드럼이 울려 퍼지자 고대 로봇이 작동하기 시작했기에 이 고대 로봇 역시 조이보이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조이보이와 함께 싸웠던 동료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이 로봇이 선대 프랑키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가포스가 파괴된 이 시점 고대 로봇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으며 베가포스의 역할을 대체하며 밀지모자 일당과 베가펑크를 에그헤드 섬에서 탈출시켜줄 가능성도 존재하기에 추후 고대 로봇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